큐티클이 달라지고 나면요, 손이 예뻐져요. 안녕하세요, 네일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기초적인 내용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큐티클 케어 어려워하시잖아요. 오늘 저희 선생님과 함께 큐티클 케어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요거 한편으로 큐티클 케어 정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큐티클 케어는 아예 젤네일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 네일을 받으러 오셨을 때 쉐입을 잡는 거 그리고 큐티클 케어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큐티클 케어 하실 때 사실 정석은 손을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 불렸다가 연화제를 이용해서 큐티클 쪽 피부를 부드럽게 만든 상태로 필요 없는 큐티클을 잘라내주는 걸 큐티클 케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방식보다 드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드릴을 가지고 큐티클 피부를 좀 들어 올리고 필요 없는 피부를 정돈해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이 드릴에 큐티클 케어용 비트를 꽂은 거예요. 큐티클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들이 사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그린 비트 단 하나 가지고 큐티클 케어를 합니다. 본인한테 맞는 거 사용하면 되세요. 자, 이렇게 처음 네일을 받으러 오셨을 때 손톱 상태가 피부랑 손톱이 딱 붙어있는 이런 상태이실 거예요. 그럼 이때 이 RPM을 너무 처음부터 높이 올리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 안전하다, 자신있다 하는 정도에 맞추신 상태에서 비트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근데 갖다 대실 때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각도는 딱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눕히시는 거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세우시는 것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한 20도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살살 피부를 들어 올리시고, 어느 정도 피부가 조금 들어 올려졌다 할 때 저는 방향을 바꿔요. 한 번에 다 깊숙이 다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방향은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저는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반대손이 받치고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반대손이 네일 워 부분에 있는 피부를 살짝 당겨주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를 대고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를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만 그냥 밀어 넣어서 하려고 하다 보면 피부가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피부를 들어 올렸을 때 안쪽에 하얀 선이 보일 거예요. 그 하얀 색깔 선을 살살 밀어 넣으면서 제거하는 거예요. 큐티클 케어라는 거는 이 위에 있는 큐티클 라인을 다 잘라내는 게 큐티클 케어가 아니라, 사실은 손톱에 붙어있는 이 하얀 색깔 루스 큐티클, 요거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다 보면 초보 선생님들은 고객님이 지금 어느 정도 아프게 느끼실까 이런 거를 감을 못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큐티클 케어 하실 때는 손님한테 아프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손님들도 아프다 싶으면은 갑자기 손을 확 빼면서 아야! 막 이런 식의 반응은 안 되세요. 왜냐면 위험하거든요. 서로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아픈데 참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다가 진짜 그 경계선을 딱 넘으면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감염이 되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프면 살짝 아파요 라고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선생님들도 고객님이 조금 아파하신다 느끼시면 딱 그 선을 조절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손 상태는 약간 가볍게 드릴을 가지고 비트로 큐티클 라인을 들어 올린 상태예요. 큐티클 피부를 밀어 올리는 거에 한 60%, 70% 정도 밀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시고, 저는 이 상태에서 니퍼를 가지고 한번 케어를 하고요. 밑에 더 달라붙어 있는 피부가 또 한 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드릴을 사용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그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돌이다 보니까 잘 깨져요. 살짝 어디 놓치거나 떨어뜨리거나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금방 깨질 수 있어서 보관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드릴 사용 끝나셨으면 바로 드릴 거치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게 안전해요. 그냥 바닥에 놓고 굴러다니고 하다가 툭 부딪히면 그냥 바로 딱 깨져버리거든요. 안전하게 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치대를 사용해주세요. 지금 1차적으로 큐티클을 좀 들어 올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니퍼 작업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니퍼를 잡으실 때에는 손바닥 위에 니퍼를 올리고 감싸듯이 이렇게 잡으시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정석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손등으로 덮어 올리는 식으로 처음에 이게 편해서 이렇게 니퍼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처음에 제대로 안 잡으시면 저처럼 평생 못 고칩니다. 초보 선생님들 처음 배우실 때는 반드시 손바닥 위에 니퍼를 놓고 감싸듯이 잡아서 케어하시는 이 정석대로 배워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자, 큐티클 피부 잘라내실 때에는 약간 이 끝쪽에
지금 살짝 들어 올려진 그 피부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딴다 생각하고 요렇게 잘라내시고 잡고 당기고 잡고 당기고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얘를 누르고 당기고 누르고 당기고 누르고 당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저는 약지 위에 니퍼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니퍼를 지지할 수 있는 이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중간에 니퍼가 떠서 그냥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니퍼가 힘을 정확하게 댈 수 있는 지지대가 없다 보니까 피부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훅 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까딱하면. 그래서 그건 위험하니까 항상 지지대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잡고 자르고 잡고 자르고 잡고 자르고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니퍼 사용했을 때 잘라지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약간 사과 한 줄로 또로로 깎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잘라지는 거를 추천해요. 왜냐면 이 한 줄로 자르지 않고 자르고 당기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니퍼 자국이 묘하게 피부에 남아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 자글자글한 느낌이 그날 당일엔 안 보이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큐티클이 다시 자랄 때 그 라인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 지난주에 큐티클 케어받고 왔는데 또 이렇게 자글자글하네, 약간 이렇게 손님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줄로 잘라내시는 거 추천드리고, 한 줄로 또르르 깎았을 때가 지금 딱 이 정도 느낌인 거거든요. 나머지들도 똑같이 빠르게 작업 한번 해볼게요. 니퍼를 딱 대고 살짝 누르면 이 피부가 뒤집어질 때 고기를 딱 잘라내시면, 끊어내시면 되거든요. 반대쪽 해주실 때에는 니퍼를 뒤집어서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니퍼 대고 자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요. 처음부터 너무 잘게 잘라버리는 습관을 초반에 들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한 줄로 잘라내는 게 또 잘 안 돼서 초반엔 좀 한 줄로 깎는 거 신경 쓰면서 하시라고 저는 초보 선생님들한테는 알려주는 편이고, 이렇게 한 줄로 깎아낸 다음에는 딱 봤을 때 좀 덜 잘린 부분들 짧게 터치해서 그 작업을 또 이어가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면접을 진짜 많이 봤는데 면접자들한테 제 손을 대주고 쉐입 잡게 하고 큐티클 하게 했어요. 근데 요거 아주 좋은 예인데, 그 자잘자잘 자르는 거 습관되시는 분이 지금 중지 큐티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 3일 지났을 때 이 자잘자잘 했던 요 라인이 다 피부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큐티클 하셨던 분은 그래도 큐티클 꽤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조금 깊이 팠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깊이 팠구나라는 느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안쪽을 봤을 때 이 손톱이랑 피부 사이에 쑥 파놓은 공간이 보이거든요. 약간 빨갛게. 그냥 봤을 때는 케어 되게 잘했다, 깔끔하다, 이렇게만 느낄 수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덜 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동굴형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안 하셨으면 해요.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그거는 하지 말라고 좀 권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큐티클이라는 피부 자체가 손톱과 피부 사이에 균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특수하게 있는 그 피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는 루스 큐티클이라고 그래서 큐티클 피부에서 만들어진 그 각질이 손톱에 붙어있는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게 큐티클 케어의 목적이에요. 루스 큐티클이 남아있게 되면 젤과 손톱 사이에 그 루스 큐티클이 방해를 하면서 유지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걸 케어해주기 위한 게 사실 큐티클 케어의 첫 번째 목적이고, 루스 큐티클 정도까지만 가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첫 번째는 감염의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손톱과 피부가 분리되면서 지금 제 검지처럼 약간 그 동굴형으로 파이게 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손톱을 만드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루눌라 부분이 또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레드라인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손톱과 피부가 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동굴형에서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사실 동굴형으로 굉장히 케어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야 라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직전 정도까지 가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죠? 네. 지금 1차적으로 드릴로 케어 작업했고 니퍼로 한 번 잘라낸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도 사실은 네일을 뭐 샌딩하고 그 다음에 젤 올리고 하는 거 진행하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드릴 케어를 합니다. 2차 케어 때에는 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 안쪽에 아직 그 큐티클과 피부가 붙어있는 요 라인 보이거든요.
이게 위에 아까 피부가 덮고 있을 때는 사실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1차 작업한 다음에 이제 2차 작업 때는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걷어내시면 돼요. 자, 2차 드릴 작업 한번 해볼게요. 2차 드릴 작업 하실 때에는 첫 번째 드릴 쓰셨을 때보다도 더 단단하게 피부를 잡아 올린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피부를 살짝 들어 올리면 하얀 색깔 라인이 보일 거예요. 그 라인이 있는 부분까지만, 고개 제거되는 정도까지만 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흰 부분도, 이때 손톱이 안 갈리게 딱 루스 큐티클 부분만 드릴이 갈아내게끔, 이 위에다가 샌딩을 또 할 건데 손톱이 얇아지는 원인이 되니까 정확하게 루스 큐티클 부분만 걷어내시는 거, 딱 요 정도입니다. 제가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큐티클을 한번 좀 알려드리고 가야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저희 샵에 사실 연예인 장영란 씨가 완전 단골 저의 고객이신데, 영란 언니가 저한테 너 유튜브에서 큐티클 좀 한번 해줘라. 내가 다녔던 네일샵들과 너를 만난 후에 가장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너의 큐티클이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전에 다니셨던 샵들도 다 잘하는 곳 다니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한테 받고 나서 달랐던 거는 그날 엄청 깨끗하다 이런 느낌보다 일주일 지났을 때 아직도 큐티클이 안 올라오네? 한 달 됐을 때 거의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오시거든요. 과하게 큐티클 제거를 하게 되면 얘는 균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피부이다 보니까 피부 자체가 여기 균 들어오면 큰일인데 더 많이 큐티클을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더 막 억세진다 그래야 되나? 큐티클 라인이. 그래서 첫날은 너무 깨끗하고 좋았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 경험이 있으셨대요. 저한테 이제 받아보신 후에 장윤란 씨가 이제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께 뭐가 조금 다르다. 왜 안 자라지? 저는 지금 장윤란 씨 큐티클 케어하는데 한 10분 정도거든요. 근데 큐티클 케어만 1시간 이상을 했대요. 자기 큐티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큐티클이 달라지고 나면요,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손이 예뻐져요. 약간 말캉말캉한 큐티클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손 자체가 여리여리하게 변해가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 자, 2차적으로 지금 드릴 작업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니퍼도 2차 작업 들어갈 건데, 그때는 덜 깎였던 부분들 깎아내는 것도 있고, 옆에 있는 이런 사이드 각질 있잖아요. 요 각질도 이때 같이 좀 케어하면 좋겠어요. 자, 이때는 아까 1차적인 작업하면서 살짝살짝 올라왔던 자잘자잘한 애들 다 싹 없애주셔야 되고요. 이게 네일리스트 분들이 손이 사실 엄청 예쁘게 화려한 아트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작 본인 손톱할 시간과 타이밍을 찾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만신창이 상태로 그죠? 항상 고객님들이 왜 안 하시냐고 여쭤보는데 뭐라 대답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 옆에 이 각질 잘라낼 때도 너무 성큼성큼 잘랐다가 진짜 손님이 탁 하고 진짜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 각질을 자꾸 잘라내는 연습을 하시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까지 잘랐을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지 내가 알아야 돼. 자, 지금 2차 케어한 상태가 요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큐티클 케어의 정석은 습식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다가 연화제 제품 한 방울 떨어뜨리고 반대손 케어하는 동안에 잠깐 담그고 계시다가, 너무 오래 담그고 있는 건 또 피부에 좋진 않아서 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쪽 손에 한 5분 정도. 자, 물에 이렇게 한번 또 불려지면 또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저는 연화제를 쓰지 않지만 연화제를 써가면서 혹시 남은 부분들이 있는지. 습식 헤어의 장점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드릴 비트를 사용해서 다 긁어내고 했지만, 얘 자체가 그거를 부풀려서 들어 올려놓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미 케어 자체는 사실은 습식 케어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긴 해요. 근데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화제 안에는 그 약간 비누 성분처럼 피부를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거나 하면 젤 유지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연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건식을 진행하는 스타일이고, 사실 이거 영업 노하우인데 뭐 이미 너무 내가 오픈해버려가지고, 그죠? 소문났어요. 소문났어요.
근데 저희 이제 2호점 준비하면서 면접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유튜브 보고 진짜 초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이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습식으로 물에 담갔다가 연화제를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잘라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또 보여요. 그래서 그 라인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차인 거죠. 확실히 연화제 쓰니까 아까 충분히 잘랐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잘라낸 라인 밑에 있는 루스 키티클 아주 작은 거 있잖아. 그게 보이긴 한다. 근데 확실히 더 깨끗하게 되긴 돼. 저 진짜 연화제 쓴 지가 지금 거의 몇 년 만이어가지고 갑자기 이거 수업하다가 그냥 우리 샵도 다시 연화제 쓰자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다시 배워야 된다. 중간중간 니퍼에 쌓여있는 큐티클 찌꺼기들은 제거해가면서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여기서 사실 피 제일 많이 터뜨리는 부분이라 제일 조심스러워야 되고. 자, 여기 보면 지금 하얗게 투명하게 요거 보이거든요. 요거? 요 부분이요. 이게 진짜 찐 루스 큐티클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사실 연화제 쓴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샌딩하고 쉐입 잡고 먼지도 어차피 털어낼 겸 손님들한테 손 한번 닦고 오시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으면 사실은 저는 연화제를 쓰고 손을 한번 닦고 젤 시술하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화제로다가 한 번 더 깨끗하게 큐티클 라인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 손톱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하얀 색깔 그 손톱 위에 붙어있는 요게 또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니퍼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샌딩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일로다가 손톱에 붙어있는 루스 큐티클 찌꺼기를 살짝 갈아내 주시는 거예요. 샌딩 해가면서 루스 큐티클 남아있는 것도 살짝 털어주시는 거죠. 파일이 피부에 너무 직접적으로 갈릴 정도로 가까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피부에 싹 하고 스크래치가 나면 이미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또 피가 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요 끝에 요 하얀 색깔이 약간 라인이 보이죠? 걔를 파일로 고기만 싹싹싹싹 빗자루 해주듯이 피부를 자극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손톱과 피부 사이에 있는 그 라인을 아주 살짝 파고들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케어가 되신 다음에는 쉐입을 잡으면 돼요. 지금 모델분 손톱이 막 물어뜯고 깨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프리즈가 길게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 예쁜 라인을 만들긴 좀 쉽지 않은데 이런 상태로 손님이 오셨다. 그래도 통일감 있게 정도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쉐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끼손가락만 길이가 남아있어서 얘는 자를게요. 쉐입은 약간 각진 게 나아요? 아니면 라운드가 나아요? 라운드요. 라운드요? 자, 오늘은 큐티클 편이지만 라운드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라운드는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반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쉐입을 잡으면 가장 좋아요. 여기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여기에 반구 모양이 그대로 생기는 게 가장 예쁜 라운드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뜯는 분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 자잘자잘자잘 그 뜯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깨끗하게 한 면으로 쫙 갈아지지 않으면 조금 있는 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벗겨지는 거 알죠? 그래서 쉐입 잡으실 때 그 작은 이를 다 없애줘야 돼요. 쉐입 잡으실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까 손바닥을 이렇게 편 상태로 쉐입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뒤집어서 한 번 더 쉐입을 봐주셔야 돼요. 손님이 어떤 각도에서 봐도 균일하고 정갈한 라인이 만들어지게끔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가면서 쉐입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손톱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열심히 길러놓으신 새끼 손톱도 싹 잘라버릴게요. 네. 나머지 다 물어뜯어놔가지고 이렇게 손톱 물어뜯는지 몰랐네. 내가 사랑을 많이 줄게, 로로. 그래서
고객님들 뜯어오시면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저도 그러고 그래놓고 집에 가서 자기가 막 뜯고 있어. 근데 저도 그래요. 절대 젤 이렇게 뜯어내시면 안 돼요 하고 내가. 근데 저는 오늘 오랜만에 진짜 연화제를 써봤는데 손님들 할 때는 유지력을 위해서 연화제 안 쓰는 건식 저는 되게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케어에 진심인 분들 있잖아요. 비용을 더 내더라도 진짜 케어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연화제 쓰시는 거 추천해 드릴 만할 것 같아요. 그쵸? 네. 확실히 연화제 안 쓰고 못 잡았던 부분들이 연화제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니까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자, 지금 샌딩까지 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또 보여지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못 잡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을 아주 가볍게 대주는 정도로만 굳은 살 제거할 때는 샌딩 비트 써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샌딩 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샌딩 비트로 주변 각질을 한번 살짝 정리하고 들어갈 건데요. 이때는 RPM 조금 낮추셔가지고 혹시 뜨거워지거나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세지 않게 지금 엄지 이 부분이 각질이 많아가지고 한번 작업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 샌딩 비트를 사용해서 각질 제거하실 때에는 마지막에 오일을 바른 상태에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피부에 자극이 좀 덜 될 수 있고. 이 정도로 케어가 완벽하게 되면은 이제 베이스 바를 때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라인만 딱 잡아주면 되거든요. 방해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주 완벽하게 예쁘게 라인을 딸 수가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큐티클 케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혼자 셀프 네일 하시다가 혹은 초보 네일리스트 선생님들 중에 이 부분 좀 어렵다,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네일부 장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 또 멋진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